네, 안녕하세요. 맨디입니다. 여러분, 큰일이 났어요. 진짜 약간 대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이게 좋아해야 될지, 뭐라 해야 될지 참 기분이 참 오묘하고 복잡해요. 어디에 취직을 했냐면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제가 살고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에서 예술인 센터라고 하는 곳을 세웠는데 거기서 사람을 뽑는 그런 곳에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9월 달에 지원을 해서 서류 합격은 했었고 면접 보고 떨어졌는데 이번에 인원이 더 필요했는지 다시 공고가 올라왔더라고요. 같은 분야에 그때는 한 명만 뽑았는데 이번에는 3명을 더 뽑는다고 연락이 와서 저번에 보냈던 이력서 똑같이 그냥 보냈었거든요. 근데 서류 합격을 또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고 저번에는 면접 보러 온 사람들 중에 저만 까만색 정장을 안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름 까만색으로 이렇게 입고 갔었어요. 뭐 올블랙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번보다는 훨씬 좀 점잖고 좀 톤 다운된 색으로 입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준비를 했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네,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면접을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갖고 어버버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소개만 좀 준비를 해갔죠. 저번에는 그래도 간단한 영어 문장 정도 준비해 갔었는데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하고 그냥 아무튼 그렇게 면접 보러 들어갔는데 저번에 저를 굉장히 긴장을 시켰던 그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자리 이동이 좀 됐더라고요. 그때는 가운데에 앉아 계셨는데 이렇게 제 기준 오른쪽으로 옮기셨고 남자분 2분 중에 한 분은 그대로 한 분은 바뀌셨더라고요. 그렇게 면접을 보는데 자기소개를 또 해보라고 하길래 이번엔 준비해갔으니까 아주 당당하게 제가 외운 것들을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앉았는데 질문이 저번보다는 조금 더 제가 대답하기 쉬운 현실적인 질문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밤낮 없고 주말도 근무해야 되는 일인데 괜찮냐? 아니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상사가 될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괜찮냐? 그런 식의 현실적인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솔직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본인의 성격은 어떤 것 같냐? 라고 묻길래 나는 호불호가 굉장히 분명한 사람이다.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는 그게 단점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나이가 들고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서 그것을 장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그리고 그 호불호가 분명한 성격을 이용해서 내가 호인 것에 꽂히게 되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끝까지 가는 성격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뭐 면접은 요번에는 저번보다 굉장히 또 차분하고 또 여유롭게 그리고 요번에는 붙으면 좋지만 붙어도 조금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붙어도 괜찮고 라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들어가서 그런지 저번보다 굉장히 마음이 여유로웠었고 그래서 조금 더 차분하게 여유롭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면접이 이어지고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그 여자분 저번에 가운데 계셨지만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옮겨가신 그 여자분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가지를 하는데 영어로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해봐라. 나 이번에 준비 안 해갔는데 저번에 외웠던 거 다 까먹었는데 그래서 저번에 자기소개할 때 어버버버 했던 거에 몇 배를 영어로 어버버버 거리고 끝내고 나왔죠. 참 진짜 기분이 찝찝하더라고요. 괜찮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리고 나왔어요. 뭐 어차피 붙어도 그만 안 붙어도 그만이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합격하셨습니다 라고. 오늘이 금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출근.
그리고 중요한 건 출근 시간. 출근 시간이 아침 7시 반까지. 저 어떡해요? 아시죠? 제가 5시 반까지 안 자고 버틸 순 있어도 5시 반에 일어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인데, 근데 7시 반까지 출근을 하려면 그쯤에 일어나야 돼. 대신에 퇴근이 4시 반이라 뭐 좋긴 하지만 뭐 야근도 있다 그랬고 주말도 없다 그랬고 그랬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잘된 일이죠. 감사하고 잘된 일인데, 왜 제가 고민이 되고 큰일이 났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주일에 1영상. 이게 지금 제가 촬영 기준으로는 하나밖에 안 올라갔지만 당장 내일 또 하나 예약이 되어 있고 하나를 또 찍어서 편집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빡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 어떡해요? 빡세지겠네요. 이게 제가 불과 저번 주에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뭐 어떻게든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은 정말 죄송하지만 2주에 1영상으로 바꿀게요. 이렇게 비굴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큰 대학병원에 가서 MRI랑 이렇게 검사를 쭉 하고 왔는데, 와, 저 처음 찍어보는데 진짜 제가 목이 아파서 찍는 거라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한 20-30분을 찍거든요. 근데 침도 삼키지 말래, 검사하는 동안은. 아무튼 그렇게 찍고 왔는데, 이게 왼쪽 경추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아무튼 거기 4번, 5번에 살짝 디스크가 왔대요. 그래서 그렇게 아팠던 거래요. 그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게 오랜 기간 이제 지속되어 온 게 아니고 거의 급성, 요 근래에 발생을 한 건데, 그게 한 2개월, 3개월 전쯤에. 근데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도수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도수 치료가 디스크를 악화시켰거나 아니면 없던 디스크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말에 좀 충격을 받고 왔어요. 아프지 말자고 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받으면서 조금 괜찮아지는 것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목 부분은 아니고 다른 것들, 이 목 외에 사실 전체가 다 아팠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근육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괜찮아졌었는데, 여기는 계속 뭔가 좋아지다가 안 좋아지다가 보면은 다시 처음 상태인 것 같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던 건데, 여기는 도수 치료로 더 악화가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당장 뭐 수술이나 시술할 상태는 아니고 약으로 치료하면서 이제 목 움직이지 않게, 지금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취직이 됐네? 밖에 나가서 빡세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참, 하나님의 계획은 아이고 진짜 알 수 없어. 당장 다음 달은 어떻게 카드값을 메꾸고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일자리가 생겼지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제가 제일 지금 무서운 건 사실 직장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많이 실패했었거든요. 항상 이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상사들이랑 트러블이 항상 있고 이래서 내가 직장 생활은 더 이상 아니다, 이제 못하겠다 해서 안 하기로 한 건데, 다시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돼서 굉장히 무서워요. 또 이번에도 그렇게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안 좋게 실패를 하고 그만두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지금 좀 너무 크고 무섭고 막 그런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때보다 조금 나이도 더 들었고 조금 더 생각도 달라지고 부드러워졌겠죠? 저도. 그래도 여전히 직장 생활은 저한테 가장 큰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조금 무섭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또 저를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하셨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도 유튜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뭐 남들도 다 하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브이로그도 찍고 영상도 올리고 편집하고 다 하더라고요. 저라고 못할 거 있겠습니까? 정 힘들면 영상 길이가 조금 짧아지더라도 그래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린 거니까 일주일에 1영상, 비굴하게 저 2주에 1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일 없도록 한번 제가 끝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새로운 직장 생활을 응원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 한 번씩만 짧게 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다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